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친구들도 카톡방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에는 이 창작성이 문제가 됩니다. 창작성이란 것은 그 최소한도의 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최소한도의 개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것을 최소한도의 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추어야 비로소 저작물로 성립을 할 수가 있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란 것은 피사체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 그리고 촬영 방향이 비슷한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누가 찍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제품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지나 광고지에 보면 제품 사진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햄 제품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그런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반면에 같은 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햄 제품을 일부를 조금 잘라 놓아서 보기 좋게 배치를 하고 또 주변에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또 포도주병을 배치한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이것은 창작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파라치 사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파파라치 사진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촬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하는 사람이 촬영 기법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빛의 방향, 어떤 셔터 찬스의 포착 이런 것을 연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촬영 대상이 나타나면은 마구 찍어대는 것이 이제 파파라치 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촬영자의 정신적인 활동, 즉 창작적인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해서 이 파파라치 사진의 경우에 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이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또 그 성형외과나 또 피부과 이런 그 병원에 가보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경우에도 환자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누가 찍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한 그런 사진들, 이 수술 장면을 그냥 정확하게 한 방향에서 촬영한 이런 사진들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남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내가 막 가져다가 써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파라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진들이 비록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호 하목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서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가 된다 하는 이런 아주 포괄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타인이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축적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파라치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파파라치 사진도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뭐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촬영하고자 하는 그 유명인이
언제 어느 곳에 등장할지 그런 정보도 입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기다리고 한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파파라치 사진은 또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들 이것이 비록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진을 함부로 도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작권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진 저작물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피사체와의 관계입니다. 사진 저작물과 관련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그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와 유사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를 본다면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경우,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어떤 경관이죠. 경치 또는 어떤 산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이런 경치 또는 자연적으로 있는 형상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죠. 그래서 촬영자가 그 피사체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같은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그 마이클 케냐라는 그 사진 작가의 솔섬이라는 사진이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마이클 케냐라는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삼척 앞바다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솔섬이라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졌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솔섬을 찍은 사진을 어떤 회사에서 광고 사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 자체는 다릅니다. 다만 이제 그 솔섬이라는 이 자연 경관 이것이 동일하고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각도에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상당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케냐가 이 피고의 사진에 대해서 자기의 사진을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자연 경관은 사실 이것은 선택이 불가능하고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관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마이클 케냐 측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동일한 자연경관을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부정한 경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유사한 피사체가 어떤 물건이냐 이것이 종류가 많은 그런 물건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물건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박 사진이 있습니다. 이 수박을 이렇게 절반을 잘라놓고 그 수박 위에 또 쪼개진 그 수박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쪼개지지 않은 작은 수박들을 배치하고 이것을 큰 그릇에 담아 놓은 다음에 어떤 그 등나무 넝쿨 같은 것을 주변에 배치한 그런 정물 사진입니다. 수박 자체는 다릅니다. 다른 수박인데 뭐 수박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사체는 다르지만 유사한 피사체인 것이죠. 완전히 똑같은 피사체는 아니지만 같은 수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유사한 피사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유사한 피사체를 같은 모양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상당히 유사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일본에서 제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진의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 피사체의 독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촬영 및 현상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신활동에 따라 창작적인 표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노력을 응집을 해서 촬영 순간의 결정, 이것을 이제 셔터 찬스의 포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셔터 찬스의 포착과 노출, 음영의 방법, 그리고 렌즈의 선택, 셔터의 속도의 결정 및 그리고 그 현상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어떤 그 창작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발휘했던 어떤 노출이라든가 음영이라든가 이런 촬영 기법상의 창작성과 그다음에 피고가 발휘한 창작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피사체가 유사해서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봤던 사례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항소심인 동경고등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서는 이 피사체의 결정 그 자체, 즉 촬영 대상물의 선택과 조합, 배치, 여기도 어떤 창작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독자성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피사체의 결정 자체에 창작적 표현 및 그 부분에 공통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어떤 수박을 그렇게 보기 좋게 늘어놓고 배치한 이 부분에 원고의 창작성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그 부분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그 전문 스튜디오에서 어린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고가 어린아이의 각종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그 촬영 대상인 어린아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소품을 배치를 하고 그 어린이에게 다양한 포즈를 취하게 해서 사진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피고가 다른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어린아이 사진을 찍으면서 원고 사진에 등장한 소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소품을 배치하고 또 원고 사진에 어린아이가 취한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포즈를 그 어린아이에게도 취하게 해서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런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그 자연 경관과 같은 그런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에 또는 그 동일한 피사체는 아니지만 개성이 없어서 동일한 피사체로 보이는 그런 대체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 피사체는 사진 저작물의 대상에 불과하고 사진 저작물 자체는 아니죠. 따라서 그러한 피사체를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각도로 촬영하는가 하는 선택은 대부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또 설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극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그 다수서울의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수박 사진 사건에서와 같이 촬영자 자신이 피사체를 자유롭게 또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조작 배치한 경우에는 그 설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또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될 여지가 크죠. 따라서 유사한 피사체를 가지고 유사하게 대상을 설정하였다면 설사 독자적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사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 주변에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이 부분에 창작성이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물이 성립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사진을 모방하여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